다시 대한민국을 태영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나설 때입니다. 관건은 지지의 확장입니다. 당내 경쟁에서 어느 편에 섰는지는 우리의 대업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대파적인 형태를 단호하게 대결합시다. 누구를 겨냥한 발언일까요? 정무수석은 문 전 대통령의 속마음을 아시겠죠? 뭐 정무수석 스타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건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신 거예요. 직권으로서 얘기해주세요. 직권으로서 얘기해주세요. 일반적인 얘기하신 거고. 일반적이지 않은데요.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죠. 아니,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정권 뺏겼잖아요. 그럼 다음에 이제 다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굉장히 확장이 중요하다. 이런 일반적인 아니, 얘기를 하신 일반적인 거예요. 얘기인데 왜 야유가 나왔을까요,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다시 민주당 정부를 세우는데 온 힘을 모아주십시오. 근데 그 야유도 보통 그렇잖아요. 그게 일부에서 그 소리가 나온 거예요. 네? 그걸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문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를 갖고 야유를 했다 이런 것은 현장 상황하고 전혀 이제 동떨어진 얘기고요. 이제 시절이 이러다 보니까 문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에 대한 해석도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다. 네, 영상 메시지의 키워드는 확장에 있는 게 아니고 편협하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있던 그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제 야유를 보낸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작심하고 그 단어를 원샷으로 집어넣었는데 원킬 당한 것이죠. 네. 원샷 원킬? 네, 네. 원샷 원킬? 근데 이재명 2기 지도부를 보면은 문 전 대통령 인연 있는 분이 많거든요. 뭐 전현희, 김병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인사에 올랐었고 문재인 저격수 이현주 의원이 눈에 띄긴 합니다. 이현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랄까 운이 좋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봉주 후보가 사실은 무리수를 둔 거거든요. 이분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최고위원에 입성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나한테 남는 것은 수석 최고위원이냐 아니냐라고 하면서 승부수를 딱 던졌는데 그 승부수가 이제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이미 당원들은 뭐라 그랬냐면 정봉주를 낙선시켜야 된다? 떨어뜨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현주를 밀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정봉주 의원은 뭐 배후에 무슨 조직이 있다라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냥 민주당은 그렇게 누가 위에서 시키지 않아도 밑에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거기 당해가지고 얼떨결에 좀 당선이 된 것 같은데 참 그러네요. 이분이 제가 볼 땐 정치권에서 항상 사이클링 히트를 치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다 돌아가지고 다 해서 이런 대기록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최고위원 5분을 이제 모시게 됐는데 엄밀히 보면 그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정세균계로 봐야죠, 그죠? 그리고 전현희 의원은 누가 봐도 친문이죠. 그리고 김병주 의원은 군 출신이라 무계파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현주 의원은 당적 사이클리팅 출신 친명 호소인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그 친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대선 후보 때 그 수행실장했던 한준호 최고위원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는 취약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런 구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명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당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 친명이죠. 기본적으로 다 친명이고 요즘 뭐 그렇잖아요. 그냥 가서 줄 서면 되는 거고 그중에서 색채가 얼마 누가 더 농도가 진하냐 그거의 차이인데 그나마 좀 이질적인 게 정봉주거든요. 정봉주는 입으로는 뭐랄까 친명을 표방을 하지만 이분이 사실 좀 통제가 잘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였는데 떨어져
이루어질 아쉽게도. 줄은 몰랐잖아요. 저도 네. 최고위원회는 입성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분이 좀 욕심을 낸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사인이 딱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팬덤 갖고 돌파할 수 있고 그다음에 누적된 표도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누적된 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고위원회에 내가 들어갈 수는 있다. 그렇다면 남는 건 뭐냐. 수석 최고 이 자리다. 그래서 승부수를 던진다고 던진 게 스텝이 꼬여버린 거죠. 이재명 파리모니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고요. 이 기자회견을 보고요. 머리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원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본격적인 당의 혁신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초 이현주 최고위원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불러왔을 때 친문들은 어땠습니까? 좀 부글부글 끓었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또 친문뿐만이 아니고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현주 의원을 소위 말해서 영입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납득을 많이 못했는데 복수의 분들이 타진하셨고요. 팩트는 대표 전화 왔다. 전화를 아무한테나 막 하나? 반윤연합전선 뭐 이런 비슷한 얘기 하셨대요. 뭐 힘 합하자 뭐 이런 취지였어요. 결국은 이현주 의원의 이제 민주당 입당 여부는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다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저 결정 안 했는데요. 또 이현주 같은 분들 윤석열 정권 탄생에 가장 앞장섰고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얼마나 그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받아들이면서 저를 비롯한 뭐 임종석 실장 이런 분들은 내치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총선을 지휘하는 뭐 이재명 대표니까 달리 얘기를 못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뭐 진 교수님이 뭐 사이클링 히트. 그 야구 용어잖아요. 근데 9회 말까지 가도 그게 나오기 힘든 기록인데 이분은 4회 말에 이미 사이클링 히트를 한 거예요. 딱 4년 동안 이거 다 한 거거든요. 4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예.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에서 재선을 했던 이 전 의원은 이후 친문 패권에 반발하며 탈당한 뒤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전진당, 미래통합당까지 총 5차례 당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다 그랬는데 나는 이 윤석열 대통령 소위 친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족보도 없고 뿌리도 없고 같이 희노애락했던 짬밥도 없고 지도자의 철학이나 지도자의 태도, 생각에 감동하거나 동의하는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대통령 됐으니까 친윤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